자, 재기 호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리커전 부분. 자, 이거는 뭐 같아? 한번 볼까요? 자, 도미노가 이제 리커전의 그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그지? Here we go. Wow! It's working! Go, go, go. Go, go, go. 자, 이 영상 본 적 있나요? 이거 다 아이폰이야. 자, 아이폰을 다 저기 도미노에다가 다 쓴 거잖아, 그치? 자, 대표적인 그 예제가 이제는 도미노인데, 재교출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게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 작은 문제로 잘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라 그래. 디바이드 앤 컨커 알고리즘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재교출은 틀이나 그 다음에 그래프나 이런 그 알고리즘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 있죠? 똑같은 형태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런 형태의 어떤 문제들은 이런 재교출을 사용하면 되게 심플하게 이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단 조건은 문제는 뭐냐면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게 무한루프에 빠질 수가 있겠고,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돼? 스택 오버플로우가 생길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을 하자면, 요런 얘기들이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블록이고, 여기가 K번째 이제 블록이에요. 우리가 증명할 게 뭐냐면, K번째 블록이 반드시 쓰러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납적인 방법하고 연역적인 방법이 있는데, 귀납적인 방법은 일단 구체적인 사례에서부터 일반화시켜가는 그런 증명법이에요. 일단은 어떻게 돼요? 제일 첫 번째 블록은 반드시 쓰러진다. 이게 이제 가정에 의해서 true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블록은 반드시 쓰러진다. 그 다음 첫 번째 블록이 쓰러지면 두 번째 블록도 반드시 쓰러진다. 이게 점점점 이제 이어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K-1번째 블록이 쓰러지면 K번째 블록도 반드시 쓰러진다. 따라서 K번째 블록은 반드시 쓰러진다. 이렇게 증명을 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 재규적 알고리즘으로 수학적인 귀납적 역순으로 이제 적용을 시켜서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어떤 식으로 좀 처리를 증명을 하냐 하면, 자, K번째 블록이 쓰러지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 K-1번째 블록이 쓰러져야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 K-1번째 블록이 쓰러지기 위해서는 K-2번째 블록이 쓰러진다. 요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끝까지 보면 어떻게 돼? 자, 두 번째 블록이 쓰러지려면 첫 번째 블록이 쓰러지면 된다. 이런 얘기죠. 어텐션. 이해가시죠? 그러면 자, K-1번째 블록이 쓰러지면 K번째 블록이 쓰러지는 거고, K-2번째 블록이 쓰러지면 자, K-1번째 블록이 쓰러진다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블록이 쓰러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블럭이 쓰러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첫 번째 블럭이 쓰러져야 된다. 그런데 가정이 뭐였어요? 첫 번째 블럭은 반드시 쓰러진다가 가정이었어요. 그러면 요게 참이기 때문에 요것도 참이 되는 거죠. 1이 쓰러지기 때문에 2가 쓰러지는 거 참이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2가 쓰러지기 때문에 3이 쓰러지는 거고, K-1이, K-2가 쓰러지기 때문에 K-1이 쓰러지고, K-1이 쓰러지면 K가 쓰러진다. 그러니까 이 밑으로 내려갈 때는 문제를 점점 줄여주고 있죠. 나눠지고 있죠. 좀 작은 문제로 나누면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위 상위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귀납적 방법의 역순으로 자 이렇게 증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된다? 자, K번째 이제 블럭이 쓰러지려면 K-1번째 블럭이 쓰러져야 되고, K-1번째 블럭이 쓰러지려면 K-2번째 블럭이 쓰러져야 되고, 자, 2번째 블럭이 쓰러지려면 1번째 블럭이 쓰러져야 되고, 1번째 블럭은 반드시 쓰러진다.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하나씩 위로 올라가면서 처리해 가면, 요 방법이 증명이 돼요. 자, 요런 형태가 이제 재규적 호출이에요. 재규적 호출. 그래서 분할 정복이죠. 분할 정복. 자, 분할 정복은 자,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환원한 거예요. 그럼 앞에 문제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K를 해결하기 위해서 K-1번째 있는 요 블럭들을 해결했었죠. 그죠? 자, K-1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부분들을 해결했었죠. 계속 잘라내고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서는 어떻게 돼? 요게 해결이 되는 거죠. 요게 해결이 되면 요게 해결이 되고, 이제 거꾸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문제를 좀 작은 문제로 이렇게 좀 작게 쪼개고, 마지막에서는 어떻게 돼? 위쪽으로 이제 합쳐가면서. 그래서 작은 문제도 큰 문제와 유사하고, 그 다음 아주 작은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돼. 이게 베이스 케이스예요. 베이스 케이스. 그래서 반드시 베이스 케이스에 도달하면 문제 해결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재기 호출은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다. 이 알고리즘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디바이드 앤 컨커 알고리즘,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분할 정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재기 호출 방법이다 라고 알아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기 호출 예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서 안 해본 것들 한번 볼까요? n팩토리얼 한번 해보셨어요? 해보셨나요? 자, 1부터 n까지 합. 뒤집기, 문자열 뒤집기. 자, 요거 해봤고. 카운트다운, 피보나치 수열. 이것도 해봤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 해봤죠? 하노이 탑. 해봤어요? 네? 뭐라고 그랬죠? 이진 탐색은 나중에 배울 거고요. 그 다음 지뢰찾기도 이런 재기 호출을 써서 처리를 해요. 퍼즐도 마찬가지. 그래서 재기 호출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다양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팩토리얼이야. n 팩토리얼이다. 그러면 n 팩토리얼의 수학적 정의는 어떤 거예요?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1. 그 다음 베이스 조건은 뭐다? 1 팩토리얼은 0이고 0 팩토리얼은 1이다. 1 팩토리얼도 1이고 0 팩토리얼도 1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베이스 케이스죠. 그래서 베이스 케이스는 1인 경우에요. 그래서 요게 푸는 과정은 사실은 요거예요.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과 같은 거죠. 같은 거죠. 그 다음 n-1 팩토리얼은 n-1 곱하기 n-2 팩토리얼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요것을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쵸? 이게 쭉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팩토리얼이죠.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 팩토리얼이죠. 1 팩토리얼은 1이기 때문에 요게 요렇게 가고요. 자, 요게 요렇게 가고요. 요게 요렇게 가고, 자, 요게 요렇게 대입이 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자, 왼쪽에 있는 그 루틴은 어떤 루틴이에요? 문제를 점점 작은 문제로 분리해내고 있는 거죠. n 팩토리얼은 뭘로? n-1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루틴으로 넘어가는 거고, n-1 팩토리얼은 n-2 팩토리얼. 이렇게 분해를 해가는 과정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거꾸로. 자, 요거의 역순이 되는 거죠. 요렇게. 자, 1이 베이스 케이스고, 2 팩토리얼은 어떻게 돼? 2 곱하기 1 팩토리얼이니까, 요게 요렇게 넘어오는 거잖아요. 요렇게.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팩토리얼이니까, 2 팩토리얼은 뭐다? 요거죠. 그죠? 자, 요거는 요거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합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n 팩토리얼을 계산해 줄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나누는 과정, 나누고 나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divide and conquer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는, 자, 알고리즘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n 팩토리얼이다. n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숫자예요. 그 다음 베이스 케이스가 뭐예요? n이 1일 때 1을 리턴 시켜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n이 1이 아닐 경우에는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 요거죠. 요거.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야. 그래서 요런 구조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 요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을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 최종적으로 계산될 때는 어떻게 계산이 돼요? 베이스 n이 1일 때까지 계속 내려가겠죠. 그죠? 자, 실제로 이게 동작 방식을 볼게요. 예를 들어서 4 팩토리얼을 계산해보자. 자, 4 팩토리얼 요거죠. 팩토리얼 여기 4가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자, 넘어오면 요 4가 이렇게 넘어올 거예요. 그러면 n이 1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가겠지. 그치? 자, return 4 곱하기 팩토리얼 3이 되겠죠. 그 다음 팩토리얼 3은 어떻게 계산이 돼? return 3 곱하기 팩토리얼 2가 되겠지. 팩토리얼 2는 return 2 곱하기 팩토리얼 1이 되겠죠. 그죠? 팩토리얼 1은 뭐예요? 1이 들어오면 n이 1이기 때문에 return 1이 되는 거잖아. 그죠? 자, return 1이야. return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를 호출했던 곳으로 넘어가잖아. 그지? 자, 이렇게 return 되겠죠. 그러면 2 곱하기 1이 다시 return 되겠죠. 그 다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return이 되겠죠. 그 다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return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결국은, 자, 뭐지? 자, 요런 과정은 어떻게 돼요? 문제를 쪼개고 있죠. 작은 문제를 쪼개고 있고, 그 다음, 요쪽 단계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는, 정복을 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divide and conquer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자, 요런 형태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굳이 안 해봐도 될 것 같고, 그죠? 이해 가나요? 자, 그러면 1부터 n까지의 합을 구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분할하는 순서를 볼까요? 분할하는 순서를 보면 어떻게, 일단은, 자, 시그마 n은 어떻게 돼? n 플러스 시그마 n-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니면 여기가 k가 여기가 k니까 k일 때 k가 1에서 n까지이면 여기서는 1에서 n-1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 시그마 자 n-2는 n-1은
n-1 곱하기 더하기 시그마 자 n-2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일반화된 식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sum에는 n 더하기 sum n-1 자 요런 식으로 되겠죠. 자 요 수식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요거는 알고리즘으로 구현하기가 쉽죠. 한번 해볼까? 해볼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자 인테저로 할까요? 인테저 sum 인테저 n이야. 어떻게 들어가야 돼? 자 베이스 케이스가 얼마예요? 자 여기가 베이스 케이스죠. 그죠? if n이 1이면 return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else이면 return n 더하기 sum n-1 요걸로 끝이겠죠. 이해감? 이렇게 되면 시그마 n에 대한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쓸 때 예를 들어서 sum 예를 들어서 sum 자 4를 구해보자 이거죠. sum 4를 구해보자. 일단 4이니까 여기에 4가 들어가겠지. 그지? 자 그러면 n이 1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뭐예요? return 요걸 호출하겠지. 그지? 호출 받겠죠. 4 더하기 sum 3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 sum 3은 자 3 더하기 sum 2가 되겠죠. 그죠? sum 2는 2 더하기 sum 1이 되겠죠. sum 1은 1이잖아요. 그죠? 자 1이야. 그럼 요게 1이기 때문에 자 요게 뭐가 돼? 1이 되겠죠. 자 이퀄 3이 되는 거지. 그 다음 sum 2는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1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 sum 3은 3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러면 4의 서메이션 한 것을 리턴 시켜주겠죠. 오케이? 이해가죠? 여기까지 질문.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기호출은 다 이해를 하는 거야. 이해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 문자열 뒤집기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간단하게 프로그램 짜볼까요? 문자열 뒤집기 프로그램 한번 짜봐봐. 자, 이건 클래스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메인에서만 해도 돼.
자, main PLOC. 왜 이렇게 덥니? 자, 헬로우를 이제 거꾸로 출력해 봤더니 올레가 나오죠.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볼까요? 자, 파라미터로 문자열이 들어오고, 문자열 개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헬로우하고 5가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들어오면, 커런트가 5가 되는 거죠. 그지? 그 다음, 커런트가 0보다 작으면 리턴이고, 작지 않으면 else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출력을 하는데, 뭐를 출력을 해? 커 마이너스 1 위치. 자, h가 0, 1, 2, 3, 4가 5가 되는 거죠. 그죠? 5 빼기 1은 4니까 4에 있는 문자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 print reverse string, 그 다음 커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 뭐가 들어가요? 커런트가 4가 들어가죠. 그죠? 4가 들어오면 3 위치에 있는 값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 3이 들어가고 2가 들어가고 1이 들어가고 0이 들어갈 때까지 처리가 되겠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뭐 쉬운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카운트다운은 어떻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카운트다운. 일단 가장 큰 수를 먼저 출력을 하고 그 수를 하나 뺀 만큼 해서 이제 리커시브 콜을 해주면 되겠지, 그지? 출력하고 하나 빼준 부분은 리커시브 콜. 이건 어떻게 해주면 될 것 같아? 인테저 n이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베이스 케이스 if n이 0이면 아무도 하지 않겠죠? else이면 일단 출력을 먼저 해주겠죠, 그죠? 자, n이 출력이 되겠죠? 출력을 하고 나서 뭐를 해주면 돼? 다시 count down n-1. 자, 요거를 호출해 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현해 주면 되겠지, 그제? 일단 5가 들어왔어. n이 5야. n이 5야. 5가 들어오면 n이 0이 아니기 때문에 else로 들어와서 일단 뭐를 출력을 해요? 5가 출력이 되겠죠, 그죠? 5가 출력이 되고 나서 카운트다운 5-1이 돼서 그 다음 4가 들어오죠. 4가 들어오죠. 그 다음 4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 뭐가 들어가? 3이 들어가지요. 그 다음 3 출력하고 2가 들어가고 2 출력하고 1이 들어가고 그 다음 1 출력하고 0이 들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0이면 그 다음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 갔지요? 오케이. 여러분 프로그램 잘 짜는구나. 너무 잘하는데. 그래, 아주 좋아. 자, 피보나치 수열은 어떤 식으로 해주면 돼요? 자, 피보나치 수열이 뭐예요? 직전수 두 개를 더하는 거죠, 그죠? 자, 베이스 케이스는 F0가 0이면 0, F1이 1일 때 1이에요. 요 두 개는 베이스 케이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1은 요 두 개를 더한 거죠, 그죠? 자, 여기에 2는 요 앞에 1하고 2를 더한 거죠. 그 다음 3은 1하고 2를 더한 거고 5는 2, 3을 더한 거예요. 자, 요런 형태로 나가는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다. 그리고 일반식으로 이제 구현하게 되면 fn은 fn-1, n-1번째에 있는 값과 n-2번째에 있는 값을 더해서 n번째 값을 계산하여라. 요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요런 수식만 이해를 하게 되면 요것도 마찬가지 재교출로 쉽게 구현해 줄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이거는 간단하게 좀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구현을 해볼게요. 자, 베이스 케이스가 뭐였어요? 자, 0이거나 1인 경우죠, 그죠? 2보다 작은 경우죠, 그죠? 자, if n이 2보다 작으면 뭐를 하여라? 뭐를 하여라? 리턴 1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 다음 else이면 어떻게 해줘야 돼? else이면 어떻게 해줘라?
2보다 작으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상관없을 거야 아마. 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아 그래 저기 원하는 대로 해줄게. n이 0이면 return 0이고 if n이 1이면 return 1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뭐를 해줘? 재교출을 돌려줘야 되겠지 그치? return 뭐를 해주면 돼요? pivot n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pivot n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주면 되나요? 마음에 들어 이제? 아까 수식 요 우리가 저기 아까 설명했던 요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인에서 출력을 해보자 이거죠 메인에서. 자 피보나치 수열 몇 개를 만들어 볼까? 출력을 안 하고 있네요. 그죠? 출력을 해야 되는데. shout. 자, 0, 1, 1, 2, 3, 5, 8, 13, 21, 34 이렇게 되고 있죠.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호출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가나요? 뒤에 열심히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실제로 동작 방식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동작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F5를 계산하기 위해서 뭐가 계산이 돼야 돼요? F4와 F3이 계산이 돼야 되겠지, 그제? 요게 계산이 되고 나서야 F5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F4가 계산이 되려면 F3과 F2가 계산이 되어 있어야 돼요. F3은 F2와 F1이 계산이 되어 있어야 돼요. F3을 계산하려면 F2하고 F1이 계산이 돼야 되겠죠. 이게 계산이 되려면 F1과 F0이 계산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계산된 거는 1이 넘어오죠. 여기서 넘어올 때는 여기서 0이 넘어오겠죠. 그죠? 그죠? 넘어오고 그 다음 자 요거를 계산할 때는 여기서 넘어온 거랑 여기서 넘어온 거랑 더하는 거고 요걸 계산할 때는 여기서 계산된 거랑 여기서 계산된 게 넘어오는 거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F2를 계산할 때는 F1과 F0에 계산된 결과 그 다음 F3은 요거와 요거에서 계산된 결과 그 다음 F5를 계산해 주려면 요놈과 요놈에서 리턴된 값을 더해서 처리가 되는 요런 형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점점 문제 사이즈를 점점 줄이면서
실제로 계산이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돼요? 제일 베이스 케이스까지 다 가고 나서 위로 올라오고 있죠. 그런 형태로 이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하노이 탑도 한번 볼까요? 하노이 탑. 자, 하노이 탑의 조건은 뭐냐면, 자, 한 번에 한 개의 디스크만 옮길 수 있어요. 그 다음 조건은 큰 디스크는 작은 디스크 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그 다음 디스크는 A, B, C에만 위치해. 그 다음 A, B, C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A, 요게 B, 요게 C라는 얘기예요. 요 세 개의 뭐라 그러지? 기둥을 이용할 수가 있겠다. 자, 요런 형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하노이 탑인데, 일단 디스크 한 개가 있으면 아주 쉽죠. 디스크 한 개만 있으면 앞에 볼까요? Attention please. 한 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딱 한 번에 끝나죠. A에서 A에 있는 디스크 하나를 C에다가 옮겨버리면 되겠죠, 그제? 자, 디스크 두 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디스크 두 개가 있을 때는, 자, E를 일단 B에다가 놓고, 그 다음 어떻게 돼? A에 있는 녀석을 C에다가 놓고, 그 다음 B에 있는 녀석을 C에다가 놓는 거죠, 그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 제일 마지막 거를 제외한 이 위에 것을 어디다가 놓고 있어요? B에다가 놓고 있죠. B에다가 놓고 있죠. 그 다음 제일 마지막 거를 C에다가 놓고 있고,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B에 있는 놈을 요렇게 옮겨 놓고 있어요. 자, 디스크 두 개 있는 것도 간단하잖아요. 일단 B에다가 옮겨 놓고 C에다가 옮겨 놓고 B에서 C에다가 옮겨 놓고, 오케이? 세 개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세 개 있을 때는, 세 개 있을 때는, 자, 세 개를 전체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 위에 있는 걸 먼저 처리를 해주면 돼요. 2하고 1이다. 그러면 요거는 요걸 계산한 거랑 똑같죠. 자, 그러면 1이 어떻게 돼요? 1이 C로 가고, 아이고, sorry. 자, 1이 C로 가고, 2가 B로 오고, 그 다음 C가 B로 오겠죠. 그죠?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결국은, 자, 요거를 하나로 생각을 해봐. 1하고 2 원판을 하나로 생각을 해봐. 그럼 요게 B로 갔고, 그 다음 뭐예요? 3을 C로 옮기죠. 3을 C로 옮기고, 요거를 요쪽으로 이동하겠죠. 그죠? 자, 요 두 개를 이동하는 거는 앞에서 처리했던 거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처리가 돼요. 1이 A로 오고, B에 있는 놈이 C로 가고, A가 C로 가고, 요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죠. 제일 마지막 단계를 보면, 자, 뭐만 보면 되냐 하면, 자, 요 단계랑, 자, 요 단계만 보면 돼요. 그러면, 자, 1하고 2를 하나로 이제 생각을 해보자. 1하고 2를 하나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1하고 2를 B에다가 집어넣었죠. 그 다음 3을 C에다가 집어넣었죠. 그 다음 1하고 2를 어디다가? C에다가 옮겨놓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디스크 두 장 있는 거랑 똑같아요. 자, 두 장 있는 거랑 똑같은데 방법은, 디스크가 계속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사실은 요 두 개를 한 장으로, 하나로 이제 생각을 하라는 이유는,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돼요? 요 두 개에 대해서 다시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요런 거죠. 요런 거. 다시 정리를 하자면, N개의 디스크를 옮기려면, 일단 N-1개를 옮겨. 이게 이제, N-1개는 어떻게 돼요? 요거죠, 요거를 어디다가 옮겨요? B에다가 옮기죠. 요거를 B에다가 옮겼어요. 그 다음, 디스크 한 개를 C에다가 옮기는 거죠. 요거를 어디다 옮겼어?
요 C에다가 옮겼죠. 그죠? 그 다음 어떻게 돼? n-1개를 아까 옮겼던 여기서 옮겼던 n-1개를 C에다가 옮겨주면 돼요. 자, 여기 있는 거를 어떻게 돼? 요 C에다가 위에 옮겨주면 되겠죠. 그럼 요 크게 보면 요 세 가지 작업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가지 작업. 큰 덩어리로 보자면. 그럼 알고리즘이 요런 거예요. 일단 n이 1이면 n이 하나면 아까 n이 하나일 때는 어떻게 됐어요? A에서 C로 옮겼죠. 그죠? A에서 C로 옮겼죠. 그러면 n이 하나이면 A에서 C로 옮겼어. 자, L 쓸 때는 어떻게 돼? 두 개 이상일 때잖아요. 그죠? 두 개 이상일 때는 어떻게 돼요? 요 위에 있는 n-1개를 어디에다가? B에다가 옮기고 있죠. 그죠? n-1개를 A에서 B로 옮겼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 나머지 하나를 어떻게 옮기고 있어요? 나머지 하나를 C에다가 옮기고 있죠. 2를 A에서 C로 옮겼죠. 그 다음 n-1개를 어떻게 돼요? 요 B에 있는 요 n-1개를 어떻게 돼요? 요 C에다가 이렇게 옮기고 있죠. 그죠? B에 있는 놈을 C에다가 옮기고 있잖아요. move B에서 C로 옮기고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n-1개를 하나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리커시브 콜을 하게 되면 그 n-1도 어떻게 돼? n-1하고 n-2 n-2에 해당되는 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계산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n-2개는 n-2번째 있는 디스크랑 n-3에 해당되는 n-3개에 해당되는 디스크를 두 개의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고 제일 마지막에서는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계산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알고리즘은 요거예요. 요거. 자, 리커시브 콜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어디예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리커시브 콜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덩어리 작업하는 게 리커시브 콜이 이루어지잖아요. 덩어리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오케이? 이해감? 언더스탠? 재밌겠죠? 해봐야 되겠죠? 자, 요거 숙제. 아, 이해한다면서. 이해하잖아. 아, 그럼 지금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어디 가니? 에어컨 안 틀어져 있어? 켜져 있잖아. 왜 28도야? 마이 갓. 그러니까 덥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숙제를 덜기 위해서 같이 해봅시다. 자, N개의 디스크를 A, B, C 기둥을 이용해서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요 알고리즘 그대로 써주면 돼, 요거. N이 1이면 무브를 시켜주면 되겠지? if
if 1이면 어떻게 돼? 1이면 어떻게 돼? move A에서 C로 옮기는 거죠. 그냥 Cout 해주면 되잖아. N을 A에서 어디로? C로. A 기둥에서 C 기둥으로 옮기란 얘기예요. 원판에 하나만 있으면. 그러면 나머지 기둥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나머지 디스크들은 B에 있는 거겠죠, 그죠? 오케이? else이면 요 부분은 어떻게 돼요? 자, 요 과정에서 n-1 디스크를 A 기둥에서 B 기둥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자, 요 n-1개를 A 기둥에서 B 기둥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요 B 기둥으로 옮기고 있죠. 자, 요거는 자, 요 n-1개가 3개니까 요 3개에 대해서도 어떻게 돼요? 요 3개는 요 2개에 대해서 다시 계산해 줘야 되겠지. 그제? 그 다음 1개에 대해서도 계산해 줘야 되겠지. 그제?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리커시브 콜이 일어나야 돼. A에서 B로 옮기는 거잖아. 자, 하노이 n-2를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요거는 A에서 C로 옮기잖아요. 그죠? 그럼 A, B, C에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A에 있는 것을 C로, 이게 두 번째 파라미터에서 네 번째 파라미터 기둥으로 옮긴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A 기둥에서 B 기둥으로 옮기니까 파라미터가 A 기둥에서 B 기둥으로 옮기려면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그제? A 기둥에서 B 기둥으로 옮기려면 A에서 B로 옮기는 거예요. 자, 여기 파라미터 역할이 A에서 C로 옮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첫 번째 파라미터 기둥에서 C 기둥으로 옮기는 거야. 그러면 n-1개는 뭐 어떻게 해서? A에서 B로 옮겨야 되겠지, 그제? 오케이? 그 다음 n-1을 A에서 B로 옮겼으니까 그 다음 제일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디스크가. 그건 어디에서 어디로? A에서 C로 옮겨야 되겠지, 그지? 요거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그지? A에서 C로 옮겨주고.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은 B에서 어디로? C로 옮겨줘야 되겠지, 그지? 하노이 타워. 자, n-1개를 어디서 어디까지? B에서 C로. 자, 일단 n-1개를 A에서 B로 옮겨놨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디스크를 A에서 C로 옮기고, 그 다음 자, 위에 있는 n-1개를 B에 있잖아요. 여기 B까지 다 옮겼잖아요. B에 옮긴 거를 어디로 옮겨라? C로 옮겨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여기서 했던 요 알고리즘이랑 똑같죠? 네?
자, 여기서 보면, 자, 여기, 이게 의미하는 걸 한번 보자, 그지? 이거는, 자, n번째 디스크를 요 A에서 요 C로 옮길 때 사용하는 거예요. 요 A에서 요 C. 두 번째 파라미터에서 세 번째 파라미터로 옮기는 거야. 디스크가 하나가 있으면 A에서 C로 옮기는 거죠. 그죠? 자, 디스크가 하나가 아니야. 그러면, 제일 마지막 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 n-1개를 어디에서 어디로? A에서 B로 옮겼죠. 그죠? 가운데로 옮겼어. 다. n-1개를.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밑에 있는 n번째 디스크를 어떻게 돼? A에서 C로 옮겼죠. 끝에로 옮겼죠. 그죠? 그 다음, 여기까지 B까지 옮겨 있었잖아. 그지? B에 있는 n-1개를 B에서 C로 옮기는 거예요. 디스크 몇 개로 옮겨볼까? 자, 이렇게 해볼까요? 하노이 타워 3개, 디스크 3개를, 자, 기둥은 A, B, C 3개가 있어. 그럼 우리가 계산할 때는 3이니까, 일단 n-1개, n-1개를 일단 A에서 B로 옮기겠죠. 그러면, 위에 있는 1, 2가 어떻게 돼요? B로 옮기겠죠. 최종 그 단계가. 사실은 C에 갔다가 B로 올 거예요. C로 옮기고, B로 옮기고, C에서 B로 옮기고, 이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자, A에서 C로 옮겨지고, 그 다음 B에 있는 것을 C로 옮기고, 이런 과정이 거칠 거예요. 자, 좀 보기 좋게 합시다. 자, 디스크 3개잖아요? 자, 제일 위에 있는 게 어떻게 돼요? 1, 2, 3번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디스크야. 오케이? 여기가 A 기둥, 여기가 B 기둥, 여기가 C 기둥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일단 여기까지 제일 마지막 보자. 여기까지 보면 자, 1번, 2번, 여기가 3번. 자, 1번 디스크를 뭐를 해요? 1번 디스크를 A에서 C로 옮겼죠. 그죠? 그러면 1번 디스크가 여기에 들어가요. 1번. 요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 2번 디스크를 A에서 B로 옮기죠. 2번 디스크를 여기다가 옮기죠. 그죠? 그 다음 어떻게 돼? 얘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지. 1번 디스크를 C에서 B로 옮기고 있죠. 요게 요렇게 가겠죠. 그죠? 자, 요 두 개가 옮겨졌을 때 어떻게 돼요? 자, B 기둥에 두 개가 옮겼어요. 이렇게. 그 다음 3번 제일 마지막 디스크를 어떻게 돼요? C로 옮겼죠. 그죠? A에서 C로 옮겼죠. 여기에 3번이 옮겨졌고, 그 다음 할 일은 뭐예요? 요 놈을 요쪽으로 옮겨야 되잖아. 그지? 옮길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위에 거를 A로 옮겼다가, 자, 1번 디스크를 B에서 A로 옮겼죠? 여기로 옮기고, 그 다음 2번 디스크를 C로 옮기고, 2번 디스크를 B에서 C로 옮기고, 요걸 옮기고, 그 다음, 자, 1번 디스크를 A에서 C로 옮기고, 여기에 있는 것을 요렇게 옮겨서, 최종적으로 3번
C 기둥에 1, 2, 3이 다 옮길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기까지가 1, 2번 디스크를 B번 기둥에 옮기는 과정이에요. B번 기둥에 옮기는 과정이고, 그 다음 요거는 어떻게 돼? 자, 3번 기둥을 A에서 C로 옮겼죠. 그죠? 3번 기둥을 여기다가 3번 기둥을 옮겨준 거. 여기까지 하면 여기 2번 기둥, 원판, 1번 디스크 요렇게 옮겨진 상태예요. 그 다음 요 단계는 뭐예요? 요 단계는 요 두 개를 자, 요 C번 기둥에다가 옮기는 과정이에요. 자, 요걸 옮길 때도 마찬가지. 요 두 개짜리니까 어떻게 돼? 요렇게 옮겼다가 요걸 요렇게 옮기고 요런 과정을 거치겠죠. 요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요 순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재기호출을 이용하지 않게 되면 이걸 구현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오케이. 자, 세 개의 디스크가 있을 때도 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알고리즘이랑 자, 요 알고리즘 있죠, 그죠? 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따라가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